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자료를 찾는데 월요일 날이 특히나 월요일 날 새벽이 특히나 자료가 많이 없어요. 보통 뭐 미디어사들이 주말에 다들 문을 닫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 달아주신 거를 토대로 해서 제가 자료 수집한 거를 이제 거기에다 이제 대입을 시켜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흐름을 이제 보려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댓글 중에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해외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현지 실정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그런 걸 보다 보면 코인 투자를 왜 해야 될까라는 어떤 그 당위성에 관해서 아마 각자 인식들을 아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새벽에도 그리고 어저께 밤에도 어저께 주무시기 전까지 시세창을 아마 계속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시면 아마 조바심이 점점 더 많이 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웬만하시면 그냥 시세창을 보지 마셔라. 저도 시세창 확인을 잘 안 해요. 시세창 확인을 이럴 때는 잘 안 하고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리플에 관해서 어떤 뭐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팔라우 공화국이 있는데 팔라우 공화국에서 뭐 CBDC에 대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뭐 스테이블 코인, 달러를 기반으로 한 뭐 스테이블 코인 및 XRP 레저 관련 사용 사례를 탐색하기 위해 뭐 리플에 관심을 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특정 코인에 관해서 리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무작위로 그냥 트윗을 쭉 보다가 무작위로 그냥 정보를 취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여기에다 밑에 누군가가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XRP에 관해서 진심인 분이거든요. XRP 크립토 울프라는 분인데 아마 이분을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정확한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세계 CBDC는 대부분 XRP 원장 및 리플에서 실행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도 CBDC를 발행한다면 아마 XRP랑 연결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XRP를 유통시키는 매개체는 카카오가 되지 않을까. 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PBOC를 유통을 시키는데 위챗과 뭐 알리페이를 배제시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어폐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건 예, 뭐 그냥 참고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이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제 중요한 댓글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브라웅님 처음으로 글 남깁니다. 그래서 이분 성함은 없앴어요. 제가 여기 위에 가렸어요. 오늘 1만 5천 개 XRP를 날렸습니다. 유튜브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전 리플로 반행 가서 WRX 사려고 리플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리플 CEO가 나와서 라이브 생방송하면서 이벤트 하면서 5천 리플 기부 시 2배로 돌려받는다고 링크 네 주소로 송금하라길래 뭐 그래서 이제 송금을 하셨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 이거를 제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도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았었어요. 뭐 나한테 이더리움을 보내라. 비탈리 부텔린이 직접 나와서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이더리움에 관해서도 이런 사기 사건이 있었어요. 유튜브 상에서. 그래서 절대로 누가 뭐 2배로 줄 테니까 보내라고 하면 절대로 보내시면 안 돼요. 그게 뭐가 됐든. 그럼 하여튼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제가 뭐 말씀해 달라고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공개적으로 이거는 방송에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피해 사례가 발생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건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것도 아마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저는 이게 오픈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영국 중앙은행 관리자가 직접 이제 더 블록에서 인터뷰한 거를 그대로 얘기를 한 건데 기관이 암호화를 수용함에 따라 영란은행은 더 엄격한 규칙을 추진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뭐 제목만 보면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영국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을 자 아직 규제안이 명확한 규제안을 못 내보내고 있다. 국제 공조가 거기서 마무리가 돼야 된다. 자 미국에서도 지금 규제안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미국도 마무리가 안 돼 있는데 하다못해 영국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뉴스로 시장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영국 RBI에서 하는 얘기도 밴 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것도 뜬금포예요. 뜬금포. 미디어가 딱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아직 암호화폐에 적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구축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대중을 농락시키는 그런 기사에 그런 미디어에 농락당하지 마시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화요일 날 연설이 이제 중요할 텐데 바이든 코비드 사례가 증감에 따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화요일 연설 그래서 뭐 대부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이미 뭐 덴마크나 뭐 영국이나 락다운 시킨다 이런 얘기들이 이미 미디어에 뭐 보편적으로 다 이미 퍼져 있고 더 많은 추가 사례를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 어느 시점까지 폐쇄한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올 텐데 이걸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기 이제 미국에 계시는 분이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친구가 미국서 옷 바이어 하는데 주문은 들어오는데 옷감을 못 구해서 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낮에도 강도가 심하다고 하네요. 물가도 미쳤다고 말해주네요. 답은 정해져 있는 듯 합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의 실상에 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어떤 그런 게 지금 잡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여기서 다시 폐쇄를 시킨다. 그러면 회전이 안 돼요. 회전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인플레이션을 죽이겠다고, 인플레이션을 가라앉히겠다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하면 엉뚱한 데 짚고 지금,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근데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엉뚱한 얘기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다가 명분을 붙인 거예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라는데 오미크론에 관해서 명분을 여기다 붙인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양적 완화가 진행될 확률이 높고 제가 오전 새벽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그거 갖다 서로 또 반대한다. 사회복지법안에 관해서 예산안에 관해서 또 그걸로 또 쇼가 또 진행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쇼는 쇼일 뿐이지 결국에는 오픈시켜서 다시 양적 완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현실적인 게 나왔고 그리고 이 댓글 달아주신 분은 독일에 사시는 분이거든요. 독일 지금 현재 실정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 채널은 구독자님 분들이 전 세계 다양하게 분포해 계세요. 아주 유럽에 뭐 동남아에 북미에 특히나 많이 계세요. 제 구독자님들이. 근데 그래서 현지 소식을 이제 간간히 적어 주시는데 오늘 시내를 지나가다가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해주신 PwC 회사가 크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회계 컨설팅 회사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제분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세계 4대 회계 법인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독일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전기 요금은 원래 한국에 비쌌는데 더 많이 내고요. 그리고 가스 요금은 1, 2년 계약 기간이 있는데 인플레 생각해서 2년 고정으로 올봄 새로 계약했었거든요. 그런데 회사를 없애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가입하려고 연락이 와서 다른 곳으로 다시 가입하는데 사용료가 2배가 되었네요. 지금 유럽 쪽에 가스비가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았어요. 지금 현재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분쟁 때문에 뭐 이게 더 부과되는 건지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유럽 에너지 가격이 너무 비싸요. 식료품도 원래 한국에 60% 느낌 정도였는데 많이 올랐고요. 기름값도 그렇고요. 살기 힘드네요. 라고 현지 실정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바로는 빵 가격하고 특히나 고기하고 우유 가격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그 뭐 계란 가격 이런 거 식료품이 여기보다 싸요. 믿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여기보다 싸요. 싼데 많이 올랐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해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분쟁이 돼서 미국에서 파병을 해가지고 혹시 전쟁이 나지 않을까. 근데 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쟁이 날지 안 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실질적인 키를 쥐고 있는 건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일단 유럽 내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대부분에 에너지를 보급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 보급률이 80에서 90%에 달해요. 그래서 나토군 어쩌고 저쩌고 막 책임 회피를 지금 미국에선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저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막 그러고 있지만 결국에는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고 중요한 건 중국은 대만을 가지고 막 지금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미국에서 스탠스를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하기에 애매모호한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건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 글로벌 어떤 정책에 관해서 발을 뒤로 빼겠다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 전 이미 눈치를 챘었어요. 아, 러시아가 그냥 밀어붙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예. 그래서 그 결론도 지켜보시고 자 그리고 찰리 잘 계시죠? 이분은 이제 강성 홀더이면서 제 채널을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이제 구독해 주신 분인데 찰리님 방송 보면 코인이 하락해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견디기가 힘든가 봅니다. 왜냐면 시세를 하루에 100번도 더 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내가 봤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리고 호재거리가 왜 안 나오냐 막 이렇게 궁금해들 하시고 막 조바심을 내시는데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예, 진짜 비트코인이 막 상승하는 호재거리 시점이 나온다, 규제안이 나온다 이럴 때 호재를 터뜨리죠. 그래야 그게 또 시장에 먹히는 거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뜬금포 없이 호재거리 진짜 큰 빅 이슈를 터뜨린다고 해도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차피 이 시장은 앞날은 훤히 보이는데 뭐가 그리 급한지 씁쓸해집니다. 투자는 귀가 얇으면 성투가 불가능한가 봅니다. 내가 유일하게 정주행하는 방송 오늘도 건승을 기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감사합니다. 항상 이제 큰 수익을 거두실 거예요. 예, 이분 같은 경우도 그리고 뭐 지캐시나 호라이젠에 관해서도 뭐 특히나 이제 지캐시를 예를 들어서 뭐 6만 달러 베리실버트가 예언한 가격이 있는데 그때까지 갈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어쨌건 그거 말고도 비트코인도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0억까지 간다고 쳤을 때 거기까지 과연 들고 있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디센트럴 랜드도 마찬가지로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루나 코인도 꽤 많이 올랐죠. 제가 보니까 뭐 9만 원 가까이 또 올라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참 상대 한편으로는 상대 박탈감도 느끼고 다른 코인들은 잘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 나는 비트코인은 홀딩을 했는데 왜 루나 코인은 업신여겼을까? 왜 허접하게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왜 10,000원을 안 넘는 가격에서 왜 9천 몇백 원에 그것도 전액을 다 팔았을까? 이런 어떤 자책 같은 걸 해요 요즘에. 그리고 댓글에 보면은 더 그래프라는 이 코인이 있는데 코인베이스에 상장한 지가 2020년에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구독자분 중에 이 더 그래프에 관해서 불안하셔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 것 같아요. 사셨는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 이 코인 자체가 기술적으로 뭐 모자라는 게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필수적인 어떤 그런 요소도 있는 코인이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이제 농사하고 계신 분인가 봐요. 근데 제가 기상이변이나 아니면 수확량이 많이 그러니까 사라질 거다, 내려갈 거다라고 그러면서 에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 쪽으로 이제 뭐 추세를 잡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인 거죠. 여기 찰리님 안녕하세요. 저도 팬입니다. 찰리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저는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작년에는 비가 너무 와서 농사를 망쳤고 올해는 날이 너무 더워서 농사를 망쳤습니다. 기후변화를 절실히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코인입니다. 투자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선택하셨어요. 잘 선택하셨고 농사도 그러니까 끝까지 전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앞으로 그러니까 농사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엄청난 부자가 탄생할 가능성도 전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쌀 한 가마니에 나중에 되면 진짜 가뭄이 되게 오랫동안 장기화되는 시절이 분명히 올 텐데 그때 가면 진짜 쌀 뭐 20kg짜리인데 지금은 예전에 이제 저 어릴 때는 한 가마니 뭐 80kg 막 이렇게 했거든요. 쌀 한 가마니에 진짜 100만 원 하는 시절이 올 수도 있어요. 어느 시점이 가면. 이게 농담으로 들으실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리고 축의 전환 2030이라고 해가지고 이 책이 2020년인가? 그때 아마 한국에는 많이 돌았을 거였는데 제가 유튜브를 한 게 2018년이잖아요. 근데 이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제가 생각하는 거랑 워낙
부합되는 게 많고, 예,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예전에 뭐 얼마 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10년 후 지금의 세상은 없다. 그러면서 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2018년도에 만들었던 유튜브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어쨌건 저도 저를 보면서 아, 그래도 뭐 바보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미래 예측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경영 석학 모든 것이 달라질 10년 후의 세계를 해부한다. 그래서 이게 표지인데 2030 자 다음 산업혁명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난다. 나이지리아 뭐 이런 데를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 중국과 인도가 가장 큰 소비 시장이 된다. 내수가 중요한 시장으로 점점 변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쪽수가 많은데 출생률이 빈도가 많은 데가 상당히 우월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신흥국 중에 중국과 인도가 상부로 올라갈 가능성. 그래서 저도 GDP, GNP가 극도로 올라갈 거다.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더 강해지고 부유해진다. 자,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비슷하죠. 그리고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임시직 경제로 내몰린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지금도 예측하실 수 있는 거고 뭐 이분이 지금 와튼 스쿨 국제 경영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예일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를 취득하셨다. 그래서 박사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출생률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그래서 뭐 중국과 뭐 인도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WRX 코인이나 아니면 뭐 중국 코인에 관해서 어필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은 다 요거랑 다 맥락을 같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건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고 자 그리고 더 강하고 부유한 여성들 그래서 여성의 지위가 훨씬 더 올라갈 거다. 그리고 지위가 올라가고 재산 축적을 한 많은 여성들이 탄생을 하면 그 여성분들은 출산을 고려한다기보다 자기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자기 어떤 꿈을 실현하기 위한 거기에 아마 주체적으로 조금 더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현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고 지금 나이대 계신 분들보다 더 어린 세대는 더 이런 생각이 더 강해요. 특히나 이제 제 조카들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얼핏 기억을 되짚어 보면 결혼 안 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얘기를. 자, 그리고 그래서 어차피 출산율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향후에 이제 어느 순간까지 이제 계속 그 출산율이 감소가 되면 저희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매트릭스에 보면 인공자궁이 있거든요. 인공자궁 거기서 인간이 탄생을 해요. 누군가가 만들어낸 DNA 구조로 생성된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인간이 인공자궁에서 탄생하는 시점이 와요. 근데 그것도 이제 공상과학 영화인 것 같지만 그 뭐 감독이 충분히 이제 미래를 반영해서 그 영화를 제작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소유가 없는 뭐 세상 그러니까 공유 경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공유 경제 자체가. 그러면 당연히 파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 판매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공유 경제니까 자동차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자동차 한 대를 여러 개의 가구 수가 아마 공유해서 더 저렴하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렌트 지금 뭐 각 집에 뭐 한 대 내지 두 대나 아니면 뭐 세 대씩 가진 집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세상으로 가는 거죠. 소유의 종말. 뭐 집도 마찬가지로 저는 어느 시점이 되면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데 인구가 급감하는 시절이 분명히 오면 그때서부터는 아마 자산의 가치가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레에 있는 부동산보다 더 못하지 않을까. 물리적인 어떤 그 토지들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진도 가세를 또 할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이 책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너무 많은 화폐들 해가지고 가상자산, 뭐 암호화폐에 관해서 총알 한 발까지 감시한다. 뭐 블록체인 기술이 빈곤을 퇴치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사용 사례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관해서 이분이 예측하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도서관에서 빌리시든 아니면 뭐 새로 사시든 해서 한번 보시면 아 내가 왜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나 그리고 미래는 과연 진짜 중국과 인도가 이끌고 갈까 뭐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은 저같이 그냥 뭐 그렇게 유식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예일대에서, 그러니까 저 와튼 스쿨에서 교수님 자리까지 있으신 분이니까 어느 정도 지위에 있으신 분이 예측하신 거니까 그래도 공신력이 전 저보다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여기 인도 얘기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편견이라는 게 사실 되게 무섭거든요. 편견이라는 게. 제가 인도를 갔다 왔던 이유가 사실은 비전을 보고 갔다 왔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댓글을 보면 인도 분하고 미국에서 이제 일을 해보셨대요. 근데 인도 사람 영어 발음이 실제로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듣기에는. 왜냐면 우리는 언제나 영국이나 특히나 이제 미국 사람 영어에 익숙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유창하게 발음하는 것 같고, 인도 사람이 발음을 하면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생각을 좀 약간 좀 그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상대적인 게 뭐냐면 이렇거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인도 사람들이 액센트가 되게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미국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는 액센트가 얘네랑 진배 없어요.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호주 사람이 영어 되게 잘한다고 느끼잖아요. 호주 사람이 자칭해서. 근데 미국 사람이 봤을 때는 우습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영국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 그 액센트를 하고 이런 발음을 하면, 미국인들은 그러니까 그 영국인들은 미국 사람한테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약간 너네 뭐냐? 이런 식으로 또 그래요. 그리고 인종적으로도 똑같은 백인이라도 백인 그룹이 있을 때 영국 사람들이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월 의식이나 그런 보이지 않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믿든 안 믿으시든 제가 이제 느낀 바로는, 제가 같이 이렇게 뭐 둘러보고 느낀 거로는 영국 사람이 조금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대를 또 해주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게 살짝. 그러니까 뭐 자기들만의 주체 의식이 높아서 그러는 건지, 앵글른 섹손의 뭐 섹슨 쪽에 뭐 후예들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저 이제 그렇게 느꼈는데, 그런 뭐 발음이 이상하다 뭐 그런 건 그러니까 보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그러니까 뭐 당장 듣기에는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배제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글로벌하게 좀 움직이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코인하고 딱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뭐 관련된 말씀을 드린 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2030 책도 이제 보시고, 지금 현재 이제 시점에서는 그냥 시세창을 계속 자주자주 봐봐야 별로 득이 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이제 감사를 드리고요. VR 기기나 요럴 때는 VR 기기에 관해서 직접 사셔가지고 조금 더 이제 그 익숙하게 만드시고, 책도 좀 이런 2030 미래에 관해서, 2050년 미래에 관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나온 칼럼이나 기사들을 좀 많이 읽어보시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떠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